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만 잘 버티면 내일 3일째 또 3일 휴가에 들어갑니다. 이 직장인의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이 휴일인데 그중에서 연휴가 주는 즐거움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행복면이 나타났다. 계속적으로 행복면이죠. 2차 전지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다음에 다양한 IT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휴식 기간에 좀 들어가는데, 특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휴식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혹시 시장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3월을 기점으로.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집중을 해서 뭐가 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인가를 빨리 캐치를 하고 쫓아가야 이 시장, 올해 이 변화가 빠르고 순환이 빠른 이 시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중해서 흐름들을 쭉 보시고, 매일 상위 50개가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새롭게 툭툭 튀어나온 올라오들에 보면은 따로 구별을 해서 왜 올라왔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들의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이 종목을 올리는 이유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를 또 깊게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추려서 구별해서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신문 쪼가리 뉴스나 보고 있으면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비트코인이 연초 이후 최고 승자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참 독특한 모습입니다. 물론 반감기도 있고 현물 ETF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고 수급상에서 문제도 있는데, 저는 약간 비틀어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유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3월 슈퍼 화요일을 비롯해서 정치 행사가 많은데, 이러한 향후의 시장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치 차원이지 않나. 또한 AI나 반도체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쪽을 일부 털어내서 이쪽으로 실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비트코인 무섭게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투자, 한국 기술 투자하고 제가 봐서는 한화투자증권 이 두 개만 사면 될 것 같은데,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든든한 종목이지 않나. 오늘도 큰 시세를 뿜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복잡하지만, 그리고 내일 PC 물가지수가 우리 연휴에 묻혀 있을 수도 있지만, 내일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까지 좀 정중동하며 짱 보는 장세,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는데,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분석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아직 끝나진 않지만 다우는 0.14, 나스닥은 0.5, S&P 500은 마이너스 0.15, 다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일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작년 GDP가 3.2%, 속보치에서 0.1%가 하향 조정이 됐다. 3.3이었는데 속보치가 전망치는 3.3으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6만 4천 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이후 최고 가격이다. 아마 6만 8천 얼마 달러가 연적 최고였던 것 같아요. 머스크가 테슬라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발표했다. 내년 출시 예정이다. 저는 이게 뻥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뒤에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디즈니, 인도 대기업 릴라이언스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예정 중에 있다. 시청자 7억 명을 확보했다. 네, 디즈니가 이제 인도를 치고 들어갑니다. 중국 총리가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하면서 양국 협력은 윈윈이다. 미 하원 의원 임시 예산안 연장을 제안했다. 셧다운 리스크 초입기에 들어간다. 1일과 8일이죠. 팀쿡, 애플 생성 AI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진행 중이다. 보스턴 연준총재 올해 후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뒤에 한 번씩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 한번. GDP 이제 속보치는 3.3이었는데 잠정치가 3.2, 3.2로 살짝 꺾여 내려왔지만, 물론 4.9에서 3.2까지 꺾여 내려왔지만 아직도 3%대 위에 있는 놀라운 실적이죠. 이 미국의 꺾이지 않는 이 경제 펀드멘탈, 이 파워 힘이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을 지탱해주고 AI 시장을 지탱해주고 반도체 시장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속보치 다음에 발표된 잠정치가, 그 다음에 확정치가 나오는데 3.2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0.09 거의 변함이 없었죠. 103.855. WTI는 0.61% 하락. 근데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646, 6.6p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도 4.269, 4.6pp. CPI란다. GDP가 좀 낮게 나오니까, 떨어져 나오니까 일단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이건 좋은 현상이죠. 금리가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호프 ARM은 마이너스 2.65, 3월 12일 날 이제 락커 물량이 풀린다고 그랬죠. 약 9,900만 주, 전체 발행이 약 10억 주가 살짝 넘는 것 같은데 9,900만 주, 9점 몇 프로의 어마어마한 락커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파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ARM은 이 고비만 수급 고비만 넘어가면 다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뭐 수급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냥 쭉 들고 가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1.2. 오늘 테슬라가 이제 스포츠카를 내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크게 올랐죠. 머스크가 트위터에 X의 테슬라 스포츠카 로드스터, 이름이 로드스터 내년 출시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BYD가 자기들의 스포츠카 이름이 유나인가 뭐 있는데 BYD가 스포츠카를 곧 발매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불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이 로드스터가 새로운 게 아니고 2008년에 1차 분이 나왔는데 실패를 했죠. 그게 단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인가도 내겠다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따라서 머스크의 테슬라 스포츠카에 대한 로드스터 내년 출시는 BYD의 스포츠카 발매를 물타기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AMD도 0.82% 하락을 하면서 지속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데 CEO 여자분 이사수가 주식 12만 5천 주를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CEO 주식 처분은 2019년 이후에 처음이다. 8월에 만료되는 스탁 옵션이 아닌 미리 이제 팔았다는 건데 미국의 법이 있더라고. 미리 대주주들은 팔 수 없는 어떤 규정을 정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약 200억 정도의 규모인데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워낙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CEO가 개인적인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도 하는데 일단 AMD는 심리적인 상처 스크래치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200를 AMD의 이제 목표 가격으로 봤는데 거기에 가기에 대한 7분 능선에서 걸리는 마지막 숨 깔딱깔딱이다. 너무나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가지만 결국 $200는 한번 찍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엔비디아도 $800 한번 찍으니 $781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 이제 뭐 특별히 엔비디아는 실적 이외에는 끌고 올라갈 요일은 없죠. 다음 실적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깔떡깔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0.83. 어제 이제 애플카에 대한 포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애플 CEO가 생성형 AI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AI 계획을 올해 후반기에 공개하겠다. 여기서 후반기는 뭡니까? 6월에 개발자 회의 그리고 9월에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는데 애플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가장 지금 헤매고 있는 게 구글하고 애플이죠. 그 핵심은 생성 AI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여기서 시장의 변화, 터닝. 그러니까 우리 쇼트랙 할 때도 이 곡선 여기서 뭔가 터닝했을 때 치고 나온 놈이 이기는데 그 변화에 애플하고 구글이 해부작거리고 있다. 제미나이 뭐 잘 말도 잘 안 듣고 잘 그러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이러한 뭉퉁거리는 쇼크가 나타나는데 구글과 애플이 이 생성 AI 시대에서 좀 뒤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애플 CEO 팀 쿡이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 준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타도 7월 차세대 AI 언어 모델 라마3를 출시할 예정이다. 네, 글을 영상으로 말을 영상으로 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UBS 버크셔 향후 12개월 내 시총 $1조 돌파할 예상이다. 다 이제 $1조 천조국이 돼가는 거네요. 일라인이 마이너스 0.9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먹었던 거 다 토해내네요. 네. 제가 이걸 보니까 HBM3E를 자기가 먼저 발표를 했다. 뭐 이러냐. 첫째, 양산용이 아니다.
살짝 물량은 나올 수 있지만 양산용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크게 올라갔다 다 먹고 토해내서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마이크론의 HBM3는 약간 페이크, 만들 수는 있지만 수율이 지금 뭐 40% 이하면은 만들면 이렇게 손실이 펑펑 나는 거죠. 보통 하나에 우리가 원장을 만드는데 수율이 90%밖에 안 돼. 이걸 8단 쌓이면 평균 50%밖에 수율이 안 나오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60에서 65 정도를 수율을 잡고 있는 이게 최고인데 만들기는 하지만 수율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크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12단을 쌓았다.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SK 하이닉스를 잡기 위한 페이크일 수도 있다. 물타기다. 이런 면에서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가치는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TSMC는 0.54% 하락. 비트코인은 4.63% 상승해서 59,946달러를 지나고 있네요. 68,000달러가 지금까지 최고 신고가인데 그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무섭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 한국기술투자 이런 종목인데 하나투자증권 돈 있으면 좀 사볼만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급을 좀 볼까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9,235 어제까지 약 1조를 제끼는 모습, 강한 모습이죠. 금융투자도 4,381억. 전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주인 코스닥은 그렇게까지 많이 사자는 없죠. 외국인 960억, 금융투자 마이너스 2,800억, 기타 보험 마이너스 2,458억, 개인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코스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AI가 살짝 지금 조정 행보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 빈자리를 비트코인이 엉덩이를 들이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과연 이게 지속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AI 쪽에서 쉬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를 잘못 그린 구글 제미나이 완전히 구겼죠. 처면 미 증시를 견인했던 나래티브의 숨고르기가 들어간 것 같다. 나래티브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 장세에 진입을 했다. 미국 증시를 주도한 메인 나래티브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AI였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와 AI. 디스인플레이션의 기대감, 즉 금리 인하와 관련한 나래티브는 2월 물가 지표와 3월 FOMC 회의 이전까지 증시에 주된 나래티브 역할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6월 금리 인하 컨센서스에 대한 시장의 동요, 즉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기 이전까지 당분간 금리는 시장에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금리를 대신해서 AI가 시장의 중요한 나래티브가 되어왔는데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열에 대한 경계감과 더불어 구글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 오류와 평행성 이슈는 AI 모멘텀의 단기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쟤들 실력이 별로네. 뭐 이런 것들이죠. 생각보다도 소라를 제외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를 제외하고는 크게 오픈 AI를 제외하고는 뭔가 실력이 나쁘다. 특히 구글이 가장 타격을 많이 먹죠. 지금 이 기술의 변화, AI 변화 이런 변화에 가장 지금 뒤처진 회사가 애플하고 구글이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뒤처져 있는데 구글이 제미나이에서 앨런 머스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네. 이런 모습들이 구글 제미나이의 AI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동시에 경기 사이클에 대한 우려는 당초 예상과 달리 완화된 분위기지만 그렇죠. 침체에 대한 위험은 앞에서도 봤지만 아직도 GDP가 3.2까지 나오는 놀라운 모습, 증시를 강하게 견인할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도 아니라는 점도 미국 증시의 단기 숨고르기 장세 또한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험자산 강화 속 시그널 속 이머징 주가지수가 반등 중에 있다. 그렇죠. 이머징 주가지수가 치고 올라오고 그 돈들이 선진국에서 좀 빠져나오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선진국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돈이 이머징 국가 특히 대만, 인도, 한국 쪽으로 좀 오른 모습이 현재 미국의 횡보의 원인이다. 수급의 원인이고 또 수급의 우수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우수리 떨어짐이 한국에서 어제는 나타났는데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느냐, 미국이 하락할 때 한국이 올라가면서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쉬는 사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상승할 수 있느냐, 중국 시장이 이렇게 쉬고 행보가 너무 많이 오른 가격에 대한 조정 기간에 중국이 과연 대신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신 거죠. 중국 모멘텀을 포함한 제조업 경기 흐름 확산 여부가 여전히 변수이다. 하락 증세가 지속되는 중화권 증시의 반등 모멘텀에 대한 시장 관심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2월 들어 급반등 랠리에 힘입어 중화권 증시는 올해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플러스 증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발동은 걸렸다는 거죠. 물론 랠리의 원인이 중국 경기 모멘텀 강화보다 정부의 강력한 증시 안정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중화권 증시의 지속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는 아직 이르다는 그러한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의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중국 국유기관들로 구성된 이른바 국가대표가 올 들어서 4,100억 위안, 우리나라 75조 규모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대표. 이름도 참 전체주의적인 국가의 냄새가 나는 것, 사회주의 국가의 냄새. 그리고 이들 국가대표는 이후에도 추가 매입에 나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75조의 돈을 쏟아 부었는데 한 번 더 살 확률, 지속적으로 살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미국 UBS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대표 펀드는 2015년 7월에서 9월 중국 증시 폭락 당시 총 1조 2,400억 위안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던 사례가 있다. 폭락했을 때 사서 좀 받쳐봤는데 그래도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올 들어 국가대표 펀드가 매입한 4,100억 위안 규모의 주식 매입은 역사적 수준을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다.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대표 펀드의 추가 매수와 이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게 UBS의 분석 전망이다. 이러한 국가대표 펀드의 강한 매수는 숏스퀴즈를 유발시키면서 중화권 증시의 추가 랠리 또는 다른 동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숏스퀴즈. 우리나라 주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숏스퀴즈. 네, 숏쳤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관들이 사 제끼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매수해줘야 되죠. 참고로 숏스퀴즈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한 공매도 세력들에게 예상가들 주가가 상승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오기 전에 다시 환매수로 재바꾸어서 매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목되는 것은 미국 증시의 숨거리기 속에서 중화권 증시의 랠리가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 증시가 좀 옆으로 행보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제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걸 보면 이러한 추론은 일부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다고도 보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빠져나온 놈이 한국과 대만과 이런 이머징 국가 중에서 제조업이 강한, IT가 강한, AI가 강한 국가로 쏠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월 외국인의 국내 순매수 규모가 7.1조 원, 2월 1일에서 17일 7.1조 원이나 들어오고 있죠. 이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 개최되는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줄지 중화권 증시는 물론 국내 외국인 순매수 흐름에 단기 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더욱더 강하게 양회에서 펌프질을 해준다면 돈이 중국으로 가기보다는 중국의 경제권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과 대만 쪽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쏠려 들어올 그런 호재 이런 것들이 수급을 받쳐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하락을 할 염려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 AI 나래티브가 주도를 하고 중국 증시는 숏스퀴즈가 나타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가 나타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에서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아침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시장이 좀 묘하게 흘러간다. 비트코인이 그동안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매우 압박을 받고 있는 반도체 AI 수급을 빨아가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내 수급 구조, 그리고 내려가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치적 변동성 증가에 대한 대비하는 모습으로 돈이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건 제 시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주말 효과, 금요일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이 금요일이죠. 지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에 의해서 종목 차별화와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어제는 또 양자역학 관련된 종목들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비트코인들이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심에 좀 종목이 넣고 좀 추격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AI가 좀 쉬어가고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 또 우리 친구들은 포모 현상에 시달리죠. 네, 그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들고 갈지 아니면 팔아서 다른 데로 갈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 M7처럼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많이 오른 관계로 돈이 이머징 시장으로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기업을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 한국으로, 인도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종목이 접주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HBM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 차별화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목표 가격과 신념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이익 실현 차원의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한 목표 가격, 나는 시총 얼마에 팔 것이다. 정확히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면 팔고 이익을 실현한 후에 약간의 현금을 들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또 좋은 것들을 또 들어가는 모습, 이러한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의 강한 철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이제는 추격 매수는 비춥니다.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 이미 엘도라도로 가는 그러한 열차는 떠났습니다. 이제는 팔아야 돼. 엘도라도에 거의 도착을 했기 때문에 먼저 뛰어내릴지 엘도라도행 버스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지금 오는 것들은 엘도라도행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뒷북을 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에 어느 가격에 오면 팔 것인지 3월 내내 좀 웅크리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오면 자기 이익을 좀 실현하는 거, 이 전략이 필요하지 추격에서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계속 빠르게 달렸습니다. 3.1절 맞이해서 우리 안중근, 유관순, 그리고 21세기에 우리 안중근은 우리 삼성이죠. 일본을 다 죽여놓지 않았습니까? 소니 다 반도체 다 우리 삼성이 다 죽여놨는데 저는 삼성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독립운동가로 보고 있는데 새로운 삼성 이후에 새로운 멋진 산업과 아이디어가 나타나서 일본을 박살을 내야 되죠. 지금은 총으로 쏴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3.1자를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우리의 그 젊은 세대를 보았을 때 그들이 과연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미래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이후에 어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이제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가 좀 표를 좀 몰아줘야 되겠다. 그렇죠? 과거로 회귀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 우리 삼성과 반도체와 전기차 이후의 미래 먹거리를 투자하는 그러한 세력, 그러한 사람, 그렇게 새롭게 무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주저주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올려놓으니까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네, 유료 카페입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놀랐습니다. 네, 많은 다양한 정보와 기술적 분석과 다음에 산업 분석 그리고 종목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 특히 여러분들 종목 상담 잘해드리니까 많은 좀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